안녕하세요. 수학문제다 깨기의 수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수학공부법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수학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요, 제가 여기 목적의식까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자, 오늘은, 여기부터, 계산부터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학 공부법이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학문 중에서도 제일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수학 공부법이라는 게. 그래서 좀 할 얘기가 제가 좀 많아요.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될 것 같아서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조금 많아요. 관심 있으신 분은 끝까지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목적에서, 제가 목적에서 수학 공부의 목적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계산, 이해, 논리,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고 알고리즘 만드는 능력,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목적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자,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자, 목적이 우리가 계산력, 이해력, 논리력,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알고리즘 능력입니다. 자,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웬만큼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또 더 드릴 거예요. 자, 요 계산력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을 공부한다는 거는 이 큰 덩어리라고 했죠. 그쵸? 안에 있는 이런 것들, 계산력 어떻게 키우는지, 이해력, 논리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또 각각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시 세분화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계산력에 대한 것 볼게요. 자, 계산력이요. 수학에서는 식, 변형 많이 하기 때문에 요거 능력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이런 것들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요. 자, 계산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계산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 계산의 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등식의 성질이라든가 자, 분자 분모에 어떤 곱할 때 자, 분자 분모에 같은 수를 곱해도 됩니다.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 공식 유도 과정.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같은 거 우리 유도하죠. 그쵸? 근데 이거를 결과만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공식 유도 과정도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곱셈 공식, 그다음에 뭐 인수분해 공식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은 뭐 복잡한 인수분해 공식, 분수 공식 말하는 게 아니라 자주 나오는 기본적인 것들은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우지 않으면 나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입니다. 필수. 그래서 꼭 아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중학생 같은 경우 이 등식의 성질 잘 모르는 경우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3이 5예요. x가 얼마야? 그럼 다 2라고 대답하는데 왜 2야? 그러면 이거 넘어가서요? 어떻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학생도 제 예상 외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양분의 3을 뺀 거 이렇게 그쵸? 이 정도는 안다고 치더라도 만약에 이제 AX는 B 이렇게 할 때 좀 문제가 되겠죠? X가 얼마야? A분의 B 대부분 많은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함부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쵸? 등식의 성질을 정확히 알면 이게 왜 안 되는지 알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등식의 성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등식의 성질 중에 자 0으로 나눌 수 없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알아야지 이거 함부로 못 나누는구나 라고 아는데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냥 기본적인 계산의 원리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계산력이 늘 수가 있어요. 자신감 있게 우리가 계산을 팍팍 해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흔들리면은 본인 스스로가 계산을 해도 자기 스스로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등식의 성질, 그다음에 뭐 분자 분모에 곱해도 된다 이런 것들, 등식 있을 때 뭐 양변에 곱하는 거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원리를. 자, 그리고 2차 방정식, 공식 유도 과정,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원래 이런 거 유도하는 게 수학 공부인 거예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공식, 자, 이거 시간 지나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공식을 유도해본 학생은 헷갈려도 유도하면 되겠죠. 한번 유도해보면 다시 또 기억나서 오랫동안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근데 유도해보지 않은 학생은 이거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해놓고도 이거 맞나? 틀리나? 이렇게 고민만 할 뿐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공식 유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 중에서 기본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3학년 같은 경우, 3학년이 아니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제 과정에서 곱셈 공식, 인수분해 배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변형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아시면 되는 거예요. x 플러스 x 3승 플러스 y 3 요거 변형시킬 줄 아냐? 제가 이거 써놓은 이유는 뭐냐면 요것 좀 알라고 써놓은 거예요. 요게 자, x 플러스 y 이게 변형 공식이에요. 3xy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또는 인수분해 공식 같이 외우셔야 돼. 이거 이렇게 통으로 같이 외우세요. x제곱 빼기 자 이렇게 되는 거. 그쵸? 근데 이거 잘 헷갈리고 못 외우는 학생은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헷갈려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거를 유도를 많이 해봐야 돼.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냥 외우려고 그러면은 헷갈려요. 항상.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유도해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왜 나왔는지. x 플러스 y 삼승 전개한 것부터 해가지고 이항해가지고 이런 모양 나오는 것들 다 유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간 지나서 조금 헷갈리고 까먹더라도 다시 유도해서 기억 한번 해내면은 그 뒤로 또 오래 기억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유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의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첫째, 그 계산력 기르는 방법 중에 자, 원리 정확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정확하게 한 후에요. 그 다음부터 속도를 올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무조건 많이 풀어가지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풀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풀어도 틀리면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먼저 들인 다음에요. 내가 정확하게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무조건 속도를 올리면서부터 올리면서 지금 뭐 두 개, 세 개 틀리니까 나중에는 또 다 맞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좀 처음엔 느리더라도 정확히 맞게 한 후에 자 웬만큼 다 맞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속도를 빨리빨리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오히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지워볼게요. 자, 좀 빠르게 계산하는 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계산력을 좀 높이려면 자 이런 걸 좀 알아야지 본인이 편해요. 무조건 계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좀 빠르게 좀 할 수 있는 것들. 뭐 번분수, 루트 계산, 삼각비 뭐 이런 거. 좀 예를 들어 드리면 일단 번분수 알아야 되고요. 번분수가 만약에 이렇게 a분의 b가 있고 c분의 d가 있어요.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가고 이렇게 곱해서 분자로 간다. 그쵸? 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1 플러스 자, 2분의 x분의 뭐 3 플러스 4분의 x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거 간단히 하라. 자, 그런데 이거 통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번수 이거 말고요. 자, 그냥 분자분모에 원리는 똑같아요. 분자분모에 아까 요 원리예요. 분자분모가 똑같은 걸 곱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40 곱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암산 좀 하는 거예요. 4 곱하면 이거 4 더하기 2x 바로 이렇게 됩니다. 위에 4 곱하면 12 더하기 x 이렇게 간단하게 한 방에 나와요. 뭐 이런 계산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거. 자, 루트 예를 들어 드리면요. 자, 완전 제곱수 좀 외우고 있어야 돼. 이렇게 있는데 아니 12가 루트 12 소인수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 요거 제곱수 있죠. 4 곱하기 3이죠. 이렇게. 그럼 이거 바로 2로 나오는 거예요. 2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루트 8이다. 루트 4 곱하기 2죠. 2 루트 2 이렇게. 자, 루트 18이다. 9 곱하기 2죠. 3 루트 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 이거 나오는 거 몇 개 안 돼요. 4, 9, 16, 25 이 정도예요. 그거만 하시면 돼요. 더 큰 거는 저도 안 외워요. 크게. 어차피 다 여기서 나와요. 4, 9, 16, 25 루트 50 25 곱하기 2잖아요. 5 루트 2 이렇게 이 정도 몇 개 좀 외우면 돼요. 그러면 어차피 루트 다 이 정도 범위에서 나와요. 근데 이거 안 외워가지고 나올 때마다 조금씩 시간 더 걸리고 하면은 좀 힘듭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루트 a분의 a 하면요. 뭐 이렇게 루트 a 분자분모에 곱해가지고 이렇게 약분해가지고 루트 a 나오잖아요. 이것도 공식처럼 외우시는 거예요. 루트 2분의 뭐 2 있어요. 이거 유리 분자분모에 루트 2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거니까 루트 2 이런 식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 응용하면 루트 2분의 6이 있어요. 그럼 이것도 유리와 이렇게 루트 2 분자분모에 곱하는 것보다도
얘가 3 곱하기 2잖아요. 그쵸? 그럼 루트 2분의 2, 요게 루트 2 되는 거예요. 바로 3 루트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시겠나요? 이런 게 좀 계산을 좀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삼각기 예를 좀 들어드리면, 우리 삼각비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정수로 나오는 거 3대, 이거 지울게요, 잠깐만. 자, 3대, 4대, 5 있죠? 그죠? 그 다음에 5대, 12대, 13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대 1대 루트 2, 45도죠. 각도 특징 나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60도, 여기 30도 이렇게 있을 때요. 그 다음에 1대 루트 3대 2, 이것도 1대 루트 3대 2로 외우세요. 자, 이런 걸 일단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이용해서 좀 닮음 이용해서, 만약에 문제가,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좀 큰 숫자가 나왔어요. 10대 15 이렇게. 자, 이거 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게 나오면은 줄이는 거예요. 5로 나눠서 2,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암산이 돼요. 루트의 제곱 9, 제곱 4, 13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시 몇 배? 5배 다시 가는 거예요. 5루트 13 이런 식으로. 여기서 어차피 하면 루트의 이거 제곱 숫자 커지죠. 그쵸? 이거 제곱 100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다시 또 이거 뭐 해야 돼요? 다시 또 루트 바깥으로 벗겨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빠르게 계산하는 법 이런 것들 그쵸?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계산력 늘어요. 지우고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간단한 것부터 암산하는 연습을 하자. 자 암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복잡한 거라는 게 아니야. 간단한 거 하라는 거. 간단한 거. 간단한 거. 복잡한 거 절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 근데 문제는 간단한 것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관 자체를 암산하는 습관을 안 들이면은 간단한 것도 암산을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자 계산력 키우시려면 간단한 것들 암산하셔야 됩니다. 복잡한 거 많이 해요. 간단한 거요. 이건 자 제가 나중에 수업할 때 어느 정도 암산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자주 쓰이는 거 몇 개는 암기해 두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수 말씀드렸고 이제 이거 뭐 고등학교 얘기예요. 경우의 수 같은 거 나오면 2의 10승 1024, 5팩토리얼 120 이런 것들은 암산하고 계시면 좀 빠릅니다. 그리고 자, 우리 함수할 때 자, 표준형을 좀 정확히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자, 표준형. 자, 왜냐면 이 식변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목표예요, 목표. 표준형으로 바꾸는 게 목표인데 얘를 암기하지 않으면은 이 식변형 할 때 계산 이거 시작을 못 해요. 방향성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 표준형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정확히 모든 함수들의 표준형 외우셔야지 우리가 방향성을 정확히 잡고 식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잡히면 또 계산할 때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산 실력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는지. 자, 다음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계산, 그 다음에 이해. 자, 우리가 이해력을 길러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지. 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할 때는요, 자, 쉬운 것부터 하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 가서 어려운 것으로 이해를 해 가는 겁니다. 자, 세상 그 누구도요, 어려운 것부터 착착착 이해하는 사람 없어요. 다 쉬운 것부터 이해해서요, 조금씩 늘어가서 어려운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렇게 막 뛰어나지 않아요. 인간이 풀 수 있는 방정식, 1차 방정식만 좀 암산으로 풀죠. 2차만 돼도 한 번에 팍팍 풀 수가 없어요. 다 인수분해서 1차로 끌어내린 다음에 풀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되게 보면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그런 단순한 것들을 연결시켜서 복잡한 거를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쉬운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쉬운 거. 뭔가를 이해할 때는. 자, 이런 것들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쉬우냐? 우리가 볼 때 숫자가 쉬워요. 숫자랑 문자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숫자가 쉽습니다. 보통 정의 같은 거 이해하라 뭐 하라 그러면요 다 문자로 나와요. 그렇죠? 문자로 나와도 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는요 숫자들을 대입해 가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문자는 본질이 아니에요.
문자는 숫자를 대신하는 것뿐이지 본질은 숫자입니다. 숫자로 대입을 해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우스 X 뭐 이런 거 있어요. 제 정의 자체부터 막 복잡해요. 이게 문자로 x가 이렇게 있는데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이에요. n 플러스 1보다 작으면 우리 가우스 x를 n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 보고 도대체 뭔 소리지? 맨 처음 보면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왜? 문자로 나왔으니까. 설령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숫자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또는 자, 말로다 나왔어, 말로다가. 뭐,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그럼 그게 뭐지? 좀 쉬운 말은 없을까? 그럼, x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가 되고요. 또 다른 걸로 생각하면 그냥 정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숫자를 대입해보면, 그럼 3.5의 가우스는 얼마일까? 3.5니까 정수 부분, 3이네? 그쵸? 4.5, 2, 그럼 얼마지? 4네? 몇 번 하다 보면, 이 가우스 별거 아니네. 그냥 정수 부분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데, 처음부터 막 이렇게 정의를 막 이렇게 나놓고, 문자로 내놓고, 아니면 글로 막 복잡하게 쓰면은 그게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래서 숫자로서 감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 쓸 때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은 1.5, 맨 처음에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수직선에서 한번 봐봐. 그림 같은 거 이용하는 거지.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는데 마이너스 1.5는 여기야. 마이너스 1.5보다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거 요거잖아.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쓰다 보면 그렇구나라고 인정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아까 정수 부분이라는 걸 할 때도 음수로 가면은 마이너스 1.5의 정수 부분을 마이너스 2로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런 것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로 감을 잡는 거예요. 숫자로 감을 잡으면서 점점점 문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감을 잡은 다음에 그러면 가우스 x가 만약에 그러면 자 2가 되려면 x값 뭐가 될까? 숫자를 막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2.1도 가우스는 2가 되고 2.2도 되고 3은 안 되네? 2는 되네? 하다 보면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숫자로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게 2가 아니라 이제 문자가 하나씩 되는 거예요. n이면 x는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구나 이렇게 오면은 이제 맨 처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이해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가 어렵게 나와도 쉬운 숫자부터 문자 쪽으로 가란 말입니다. 이걸 뭐 책이 대신해주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숫자들을 막 써가면서 감을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 함수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2차 함수든 3차 함수든 뭐 있잖아요. 이거 숫자 많이 집어넣으세요. 숫자 많이 집어넣어서 그래프 직접 그려보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함수도 잘해요. 무조건 결과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숫자 많이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쉬운 것부터.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림하고 글이 있다. 그러면 그림이 더 쉬운 거예요. 뭔가를 이해할 때는. 말로 하는 것보다도 그림이 더 쉬워요. 제가 이 강의 지금 찍는 것도 원래는 예전에 한 10몇 년 전부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 일종의 그 꿈 중에 하나예요. 이거 강의 찍는 게. 원래는 이제 강의뿐만 아니라 뭐 책 같은 거를 쓰고 싶었는데 책은 한계가 있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한 2시간만 해도 책 한 권 분량 나올 거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기술이 좋아져서 최근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좋아진 이런 판서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보니까 이게 몇 달 전에 나왔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부터 바로 그냥 이거 보자마자 바로 컴퓨터 달려가서 컴퓨터 사고 이 판서 시스템 바로 주문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제가 이거 작업에 돌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발전해서 왜? 이 글은 한계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근데 영상 이런 것들은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전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쉬운 거예요. 그리고 기술 좋아졌잖아요. 뭐 듣다가 여러분들도 뭐 딴 거에 한 일이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할 수도 있고 이해 못했으면 반복해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부하기 엄청 좋은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마음만 먹으면은 요즘은 진짜 공부하기 쉬운 시대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코끼리 같은 거 예를 들어 드리면 예를 들어서 코끼리는 뭐 다리가 어쩌고 코가 길고 뭐 하고 막 설명을 해도 듣는 사람은 글로만 설명을 하면 말로 설명하면은 느낌은 좀 오겠지만 정확히 잘 뭔진 몰라요. 근데 그렇게 막 고생하는 것보다 그냥 사진 한 장 딱 보여줘. 이게 코끼리야. 더 나아가서 동영상 보여준 다음에 이게 코끼리야. 그러면 설명 끝난 거예요. 그쵸?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쉬운 거 위주로 먼저 하시라 이거죠. 이해를 할 때는.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어려운 거 가는 거예요. 문자 쪽으로 가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접해도 그래요. 문제 같은 거 접했을 때도 지우고 볼게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자, 어떤 뭐 이게 자,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숫자가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 여러분이 직접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좀 작게 하고 문제를 좀 단순화시켜 봐요. 그래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하다 보면 어떤 특징들이 잡혀요. 아, 이 문제가 뭐 이런 정의가 아,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구나라고 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규칙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더 복잡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하나 자체가 복합 문제 같은 게 있어요. 좀 복잡한 거. 이런 것들은 그걸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일부만 좀 단순화시켜서 먼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해력인 거예요. 새로운 정의는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수학 문제는요, 뭐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수능 문제 보세요. 매년 새로운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를 이해하는 문제가 걸렸으면 스스로가 약간 좀 문제를 쉽게 쉬운 쪽부터 출발해서 약간 복잡한 쪽으로 이렇게 뭔가 연구해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해력이에요. 자, 그리고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좋아요. 아까 이건 그 전에도 설명을 드렸죠, 그쵸?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아는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안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설명해보면 좀 알 수 있거든요.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자, 그리고요. 자, 공식이나 개념. 자, 꼭 이해하고 암기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돼요. 이 공식이라는 거는 보통 뭐냐면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외워둔 거예요. 공식 모른다고 못 풀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확히 개념 이해하고 있으면 공식 유도해가지고, 뭐, 시간 많으면 그렇게 해서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공식이라고 외우고 있는 건 뭐냐면, 시간 단축을 위해서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공식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좀 헷갈려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거를 유도해보고 이해한 사람은 예를 들어 공식 기억 안 나요? 유도하면 돼요. 그럼 공식 뭐 언제 날 때마다 계속해서 유도해야 돼? 그게 아니라요. 잠시 까먹은 것 뿐이기 때문에 한번 유도해보면 그 뒤로 또 계속 기억이 좀 오래 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암기를 하란 말이지. 이해가 중요합니다. 꼭 이해하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보통 개념 공부가 있고 뭐 개념과 유형 어디까지? 근데 보면 그래요. 난 개념이 부족한 것 같아. 뭐 어디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 말에 약간 좀 개념이 어디까지를 개념으로 보는지 사람들이 뭐 개념이 부족해서 안 되고 뭐 유형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개념이라는 거의 용어 자체가 어디까지를 개념이라고 하는지가 좀 저는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해요. 개념의 뭐 유형. 자, 이거보다는 보통은 제가 이제 하는 거는 뭐냐면 수학은 주로 어떤 정의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아요. 정의, 그다음에 그로부터 어떤 성질, 활용,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수학의 구조가 보통 제일 많은 게 정의, 성질, 활용. 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또 이게 뭐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해요. 근데 수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개념 공부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쉬운 문제로 그 개념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점점점 어려운 문제로 다시 또 그 개념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라고 보시면요. 될 것 같아요. 또 진짜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개념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개념과 저 개념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그런 어떤 수학의 정의를 내리잖아요. 정의를 내리는 것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초반부터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게 있어요. 활용, 어떤 문제를 풀고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문제를 단순히 이 정의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정의만 보고는 정의는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실제 이 활용 문제를 풀어야지만이 얘를 왜 정의를 이렇게 내놓고 얘의 그런 정의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뭐 따로 뭐 정의, 성질, 개념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은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이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개념 어디까지 개념 묻고 저는 별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개념 유형 따로 분류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통이에요, 통.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나는 개념이 부족해서 수학을 못하나 봐. 개념을 다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냥 수학 그 분야 잘 못하는 거예요. 다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념인 거예요. 자, 이게 다 복합적인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칼을 가지고 잠깐 예를 들면은 자, 그리고 정의는 만약에 뭐 새로 만든 날카로운 곳이다 만약에 이거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럼 성질은 자, 자르는 거 이런 성질이 있어요. 자르고 찌르고 그거 가지고 활용 어떻게 하냐 이거죠. 뭐, 미술관은 조각하는 데 쓸 수도 있고요. 군인은 전쟁할 때 쓸 수도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정의 이렇게 내리지만 활용할 때 있어서 자 활용하는 방법 자체는 이건 또 창의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 군데 능력이 좋을수록 더욱더 훌륭하게 더욱더 다양하게 활용성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에서 보면은 뭐 정의나 성질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초반에 배울 때 몇 개 안 돼요. 정의 간단해요. 절대값 뭐 가우스 해봤자 한 줄이면 끝나요. 한두 줄. 성질까지 다 해봤자 주로 나오는 성질 해봤자 이것도 한두 줄이면 다 끝나요. 보통. 주로 뭐 하는 거냐? 자, 이 활용. 누가 얼마만큼 이걸 잘 활용하냐? 칼을 누가 더 잘 쓰냐? 활용을 잘 하냐의 문제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정의 성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같이. 그래서 뭐 개념 공부 유형을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요. 통으로 보세요. 통으로. 통으로 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잠깐 앞으로 좀 잠깐 돌아갈게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이해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여기 알고리즘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